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한 6일째 지금 계속해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인천시청 출근 시간에 이제 시위를 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냈더니 목소리가 이제 점점 단련이 되어 갑니다. 여기는 영흥발전소 앞입니다. 영흥도에는 6기의 화력발전, 즉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총 그 발전 용량은 5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고요. 이제 2030년대서부터 아마 이제 내용 그 소위 말해서 설계 수명이 끝나고 이제 대체하도록 그 제10차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갖는 혜택이라고 할까? 그것은 그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마 화력 같은 거는 0.3원에서 0.6원 정도로 킬로와트당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 자원을 가지고 몇 킬로 이 반경 이내의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시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소득 대체용으로 또는 소득 지원으로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마저도 인천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북항에도 발전소가 있고요. 민간 발전소가 있고 또 서구에도 SK의 민간 발전소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렇게 이제 이 발전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낸 그 부분은 민간 발전소사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원전 카르텔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두들겨 맞은 시절은 박근혜 정권 시절이죠. 그런데 사실 두고 보면은 원자력을 개발하는 그 업체는 두산 그 옛날에 두산기계,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제 원자력 쪽에 이제 그 사업이 축소되면서 누가 그 사업을 이어받았느냐, 말하자면 원자력 사업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가스 발전 사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또는 석탄 발전소요. 그것은 이제 삼성물산, 한화, SK, 롯데, 대기업, 우리나라의 국내 소위 말해서 10대 재벌 안에서 제조업을 하는 또는 그 기업들은 대부분이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관련돼 있는 카르텔과 화력 발전소, 즉 석탄과 석유, 그 다음에 가스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카르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가스 발전하고 석탄 발전소에 있는 이 카르텔이 훨씬 셉니다. 카르텔이 세다는 얘기는 정권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많이 해 먹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죠. 사실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료 수입하는 부분에 그 조그만 우라늄, 235 같은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것 이외에 대부분이 국산 장비가 되어 있고 원료가 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가스 수입량은 세계 3대 수입국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스공사 사장이 이제 국제 행사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5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는 원자력 카르텔보다는 이 가스 발전, 그 다음에 이 석탄 발전소의 카르텔이 훨씬 더 셉니다. 따라서 이게 참 웬만한 지도 리더십, 국가의 지도 리더십을 갖지 않고서는
원자력 발전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 정치권에 또는 불어먹는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 돈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탈원전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돈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좋은 명목을 기점으로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뭐 수력 또는 뭐 조력이다, 신재생 에너지 다른 분야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나우발이라고 그럴까요? 그 카르텔을 통한 그 수익을 창출하는데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만일에 이제 친원전, 저는 뭐 순수한 의미에서 원자력 부분, 즉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 분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력 요금이 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민국은 원자력 고립 국가이기 자원 고립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을 통해서 이 자원을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아주 그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뭐 이런 친원전을 주장해서 단 이론도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그런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원전에서 나오는 뭐 삼중 수소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해롭다. 당연히 해롭죠. 그걸 들이마시면 해롭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원전 역사 40년이 넘어가는데 발전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원자력 그 발전소 때문에 이제 그 피폭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람, 또는 한 사람도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 중에 이상한 자녀가 출생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괴담을 이용해서 그냥 이권을 착복하는데 여념이 없는 놈들이죠. 탈원전을 주장하는 놈들은 대부분이 그런 놈들이다,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흥도에 가스 발전이 이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력 발전소, 즉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기하고 가스 발전소라고 한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가스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여기 킬로와트당 256원이 됩니다. 가스 발전이 들어오던 또는 뭐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던 이 영종 주민한테는 혜택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이기 때문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만일에 그런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에서 2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저는 만일에 이쪽에 보이는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여기에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5기가 정도, 지금 여기에 있는 수준으로 짓는다면은 영종도에 있는 주민들은 평생 300만 원의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양자에너지 발전소는 지금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면은 여기에 뭐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러면 1기가당 6에서 7조 정도 드는데, 그 건설 기간이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길어지면 건설 단가가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 기간이 줄이면 줄일수록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짓는다면은 그만큼 건설 기간이 단축이 되고, 두 번째, 양자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 70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시에 뭐를 짓느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현대자동차와
수소 생산 기지를 여기에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수소 생산 기지 짓는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은 2,000주의 주식 배당을 할 수 있고, 영종 주민들은 거기에 프리미엄으로 20% 이상의 또 주식 배당을 하고, 그 포함해서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영종 주민들 6,700명에 해당하는 영종 주민들은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평생 배당, 그것도 1인당 매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느 정치인이 저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하도 이상한 얘기들만 듣다 보니까 저의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마치 허경영처럼. 아니, 허경영 씨는 애를 낳으면 1억 원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종도 주민이, 인천 시민이 나는 안 해, 필요 없어, 그럼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영종도의 상당 부분에 이제 지지하는 주민이 이것을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여기다 짓고 동의를 하시면 평생 1인당 매월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수익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 수익 전체의 일정 부분을 인천 시민과 공유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서 그렇게 싼 전기가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시민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지금 전기 판매 관련된 한국전력만이 독점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그 광역도시가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싼 전기 만들어 가지고 인천 시민에게는 한 2, 30원에 팔고 외부에는 200원에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양희 원영처럼 탈원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250원 내라고 이렇게 선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경상도에 양자에너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이 되는데 서울에 앉아가지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하려면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우리 서해안이죠, 6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해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거나 염려를 해야지. 이게 말이죠,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런 이 미친 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이 흑안준만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흑마저만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은요, 입을 닫게 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자, 저처럼 기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영종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이런 정치 공약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구본철이가 하는 이 정치 공약은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고 저기 경상북도도 할 수 있어요. 전라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충청도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인천 시민들에게,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댈 수 있을까? 자, 이런 수익 방법은 재벌들의 손을 비틀어야 되죠. 지금 재벌들, 우리나라의 3세대 최대 4세대까지 내려간 이 재벌들이 이 도전 정신이 없어졌어요. 따라서 이 자들을 지금 먹고 자기들끼리 그 소위 로열 패밀리를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노는데 여념이 없죠. 대표적인 게 최태원 회장,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한 예가 없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우리 3세대 4세대의 재벌 경영인들을 어떻게든지 잘 가이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획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재벌들이
인천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 통합이요, 국가 통합이요, 대한민국이 하나 일치가 되는 그런 통합의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통합의 방향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수조 5조 원을 놓고 무슨 달빛 고속도로라고요? 그거 가지고 무슨 통합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5조 원씩 그렇게 땅에다 퍼붓는 지선 이제 그만하도록 여러분이 중지시켜야 합니다. 머리가 없는 놈들의 그냥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머리가 텅 빈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킵시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9번 처리가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흥도의 발전소 앞입니다.